산에 많이들 가시죠? 왜 산에 가는지 묻는 질문처럼 또 어리석은 질문이 없을 듯 하기도 한데요. 그런 질문 한번 스스로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왜 산에 올라가지? 사실은 그 질문이 제법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산악인들이라고 하면 그 탐험가 조지 말로리의 말을 빌려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야 물론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산에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모르긴 해도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간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제법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실제 산에 오르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짬을 내서 산에 오르고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산을 찾습니다. 아마 가까이 작은 산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산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듯해요.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오를 수는 없겠죠. 등산복을 차려입고 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스틱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장비를 챙기고 뒤에 배낭도 하나 짊어지고 간단한 간식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음료수라도 있다고 한다면 가방에 넣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산행의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힘든 산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 오늘 운동 참 잘했다. 아, 기분 좋았어. 아, 힘든데 뭐 하는 이런 반응들이 아닐까요? 혹시 파란 하늘과 녹색의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와 그리고 나뭇잎 이런 것도 보이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열매들도 주변에 아마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열매들을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그래. 물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그런 내가 열심히 운동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것들엔 별로 내가 신경을 써본 일이 없어. 아닙니다. 이렇게 뒤늦게 붉어진 산본나무 열매도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산행이거든요. 산본나무 빨간 열매 얼마나 예쁜가요? 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잠시 바쁜 산행의 걸음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운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깐 머물러 가는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니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런 것들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눈 파는 것에 불과해. 누군가 땀이 나야 살도 빠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로 바쁘게 걸어야 건강에 좋다는 것. 이게 사실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맞는 말도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에 병이 생기듯이 일단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떼죽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옛날 천력을 떠올리시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저게 고기에 마취 성분이 있어서 마취를 시켜서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지나치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떼죽나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만약 산을 오르다가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는 숨도 가쁘고 힘도 많이 드시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하늘의 하얀 구름을 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흘러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구름의 모양도 생각보다 참 아름답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거든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같이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요. 산에 오르는 길에 멀리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앞이 탁 트인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마 널찍한 바위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더 좋겠지요. 그런 곳에서 잠깐 쉬면서 올라온 길을 뒤돌아보고 마을을 돌아보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까짓 매일 보는 경치 뭘 보냐고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거든요. 계절도 그렇고요. 해가 바뀌는 것도 그렇고요. 늘 다릅니다. 1년 12달 단 한 번도 똑같은 경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은 날도 있을 것이고 흐린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더운 날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날은 눈 내린 추운 날도 물론 있겠죠. 정말이지 단 한 번도 같은 날은 없습니다. 마침 제가 오른 날은 쾌청한 날이라서 그런지 북녘땅도 잘 보이네요. 개성의 송악산도 보이고요. 한강 하구의 애기봉 너머에 개풍군도 보이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가볍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많은 생각에 잠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이런 자연을 보는 즐거움이죠. 혹시라도 지나치는 길에 이렇게 빨갛게 잘 익은 산딸기라도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더 즐거운 일이고요. 하나 따서 입에 넣으면 그 시큼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참 좋습니다. 위치를 잘 봐두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또 따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등산도 바로 옆이라고 한다면 내 몫을 기대할 수 없기는 해도 눈여겨보면 의외로 많은 곳에 이런 산딸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지나치는 곳에 이렇게 무성한 산딸기 밭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무성하지만 그곳에 광합성이 잘 안 되는 그늘진 지역이라 그런지 의외로 매년 줄기만 무성하고 산딸기는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꽃도 피고 열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맛을 볼 수 있을런지 좀 기대도 해봅니다. 물론 그게 내 몫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당연히 없겠지만 말이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잘 아는 이웃집 그 담벼락을 타고 심어진 산딸기 모습입니다. 정말 탐스럽죠? 붓다 못해서 아주 검게 익은 그런 산딸기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차마 제 것이 아니라서, 더욱이 우란에 심은 것이라서 손을 대지 못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집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이 산딸기를 따서 줄 생각에 일부러 주인장들도 손을 안 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먹음직스럽고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난 모습 좀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하여튼 저는 가면서 누가 이렇게 멋진 길을 만들었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물길이 바로 이렇게 등산로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놨더라고요. 산에 오르면서 그 산이 크든 작든 칡을 안 보고 지나갈 수는 없죠. 어디를 가나 산에는 정말 칡덩굴들이 무성합니다. 만약에 산골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이 칡과 관련된 많은 과거 향수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고픈 시절에 이 칡은 정말 좋은 간식 가운데 하나였지요. 어디 물론 사람에게만 그렇습니까? 짐승에게도 물론이죠. 쌉쌀하면서도 그 시큼한 칡물을 빨아먹다 보면 고소한 그 뒷맛은 잊을 수 없는 참 좋은 시골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 깊이 뿌리 내린 그 칡을 캐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이 기억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죠. 미국 자리공도 아주 부쩍 자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그맣던 것들이 이제는 성인 키를 넘었고요. 저 자리공 잘 익은 것으로 손톱 물들이던 생각도 나네요. 엉겅퀴들은 거의 시들었는데 아직도 싱싱한 녀석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묘지 옆에 있는 이 오동나무 크는 것은 놀라워요. 얼마나 부쩍부쩍 자라는지 오늘 보고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본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자라 있거든요. 오동나무처럼 빨리 자라는 나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밤꽃 한창인 것 아시죠? 꽃만 한창인 것이 아니라 그 냄새도 당연히 한창이고요. 좀 특별한 냄새니까요. 가다 보면 산초나무들도 매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열매나 잎을 따는 사람은 거의 제가 못 봤고요. 전에 못 보던 둥글레 군락지도 있더라고요. 이 둥글레 군락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그렇게 군락지가 형성이 된 것인지 아마 원래부터 있었지만 제가 못 본 것이 맞겠죠. 이 정도 많이 퍼져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정말 도토리가 열리는 이 갈참나무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고요? 꽃시장에서 파는 이 비슷한 열대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무나무라든지 떡갈 고무나무라든지 하는 뭐 비슷비슷한 것들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적어도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아주 멋진 나무들이죠. 그런데 그런 나무들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추위 관리 잘못하면 그저 한 방에 가버리는 게 그런 나무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비싼 나무들 대신 이런 갈참나무나 참나무 새싹들 잘 화분에 가꾸면 어떤가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분에 심어도 정말 그러한 나무들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 없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어차피 그 나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적절하게 전지를 해주면서 화분에다 가꾼다고 한다면 아마 수십만 원씩 주고 사는 그런 웬만한 나무보다 더 예쁘게 가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하여튼 산에 가면서 마주치는 이런 참나무나 갈참나무 새싹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참나무든지 갈참나무든지 간에 조그마할 때부터 예쁘게 그 수형을 만들어 가면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정말 예쁘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그런 좋은 화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좀 비싼 돈을 주고 비싼 화분에 심어야 그래야 좀 가치가 있어 보이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들 심리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런 것들 예쁘게 잘 가꾸면 괜찮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수십만 원짜리 그런 화분보다도, 그리고 그런 나무들보다도 이런 것들 하나 갖다 예쁘게 뜰하게 아니면 베란다에 갖고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전혀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봄철에 새순 따서 먹으면 입맛 돋우는 쌉쌀한 맛을 내는 바로 이 엄나무인데요. 이 엄나무들이 산에 의외로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데 요 몇 년은 외지인들이 그 맛을 알아가지고 봄철이면 너댓 명씩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는 통에 제 몫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는 요것을 따먹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엄나무를 올 안에다 심어가지고 크게 자라게 해서 이 봄철에 엄나무순을 따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두릅보다도 더 이 엄나무순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쌉쌀함 때문에요. 망개나무 지금 보시는 건데요. 망개나무 추억 있는 분들 있을까요? 저한테는 이 망개나무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망개나무를 보면 그 망개떡이 생각이 납니다. 찹쌀떡을 이 망개 잎으로 꼭 싸가지고 소풍을 갈 때면 매년 빠지지 않고 그 망개떡을 팔던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찹쌀떡을 이러한 망개 잎에 쌀 만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이 망개 잎으로 싸는 게 아니고요. 이 망개나무 잎이 해독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그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망개 잎으로 찹쌀떡을 싸면 좋다고 그래요. 물론 그때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먹기만 했으니까 잘 몰랐죠. 지금이야 뭐 망개나무 잎이 이렇게 흔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잎이 되었지만 뭐 나름대로 약용으로 그 뿌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일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열매도 빨갛게 익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무슨 빨간 구슬처럼 동그랗고 예쁘죠. 길가에 뱀딸기들도 제법 빨갛게 익었네요. 어려서는 이것도 제법 간식거리로 즐겨 따먹기도 했는데요. 뭐 딱히 어떤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그저 조금 단맛이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인데 뭐 즐겨 먹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것이 바로 이 뱀딸기죠. 그런데 의외로 이 뱀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리고 약효도 있다고 해서 즐겨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잼으로 만들어 먹거나 또는 뭐 효소를 담가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약효가 있어서 이 뱀딸기를 찾는 분, 그리고 소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엔 과거에 비해서 그 쌀이나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쌀이나무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의외로 또 이 쌀이나무 꽃은 아예 처음 본다고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런 쌀이꽃처럼 숨겨지거나 작게 나뭇잎 밑에 있는 것들은 일부러 멈추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멈추어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핑크색 쌀이꽃 보면 볼수록 나름 예쁘지 않은가요?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는 바로 이런 솜나물 군락지가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조금 더 그 양이 줄지 않는 듯해요. 매년 그 근처를 지날 때면 그 부근에는 이렇게 많은 솜나물들이 있습니다. 그늘이 많아서 사실 그 지역 그 부분이 해가 잘 들지 않는 그런 곳인데요. 아마 솜나물의 특성상 그런 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야생화를 좋아하는 분들 이 솜나물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야생화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솜나물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참 그 청초함이라고 그럴까요? 예쁘거든요. 내려오는 길에 좀작살나무 열매가 다 열린 것이 보이네요. 아마 이 꽃만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싶은 그런 건데요. 요즘엔 공원에서 이것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공원에 가면 이 좀작살나무 많습니다. 보라색 열매가 다닥다닥 열리면 정말 얼마나 예쁜지 다가가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좀작살나무이죠. 위치를 좀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보라색 열매가 많이 열리면 좀 한번 가까이 다가가서 좀 즐겨봐야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작은 산이지만 이 산에 오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산에 오르실 때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